목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종교계, 여성단체까지 각계각층에서 단체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소리에 맞춰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모입니다. 광장에서 춤을 추면서 내란 세력에 지지 말자는 각오를 다집니다. 대통령 파면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즉석에서 춤을 추고 사라지는 플래시몹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시민적 참여와 분노 그리고 윤석열 퇴진운동에 함께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오늘 플래시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과 교사, 여성단체들은 잇따라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일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서 분열과 혼란을 끝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조속히 내려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단식 투쟁 중인 민주당 시구 의원들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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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는 전남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단식과 삭발, 상경 집회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거리의 천막 앞에 앉은 여수 시의원들. 하얀 가운 위로 머리칼이 툭툭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외치며 삭발에 나선 겁니다. 하루속히 오늘 저희 삭발한 것처럼 시원하게 윤석열 파면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원상회복.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단식에 돌입한 의원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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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거셉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풀어준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극단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주권자 국민을 능멸한 검찰에 대해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내란 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매일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상경에 나서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부터 시민들의 분노가 커져서 한번 상경 집회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단식과 삭발, 상경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지역사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거리의 외침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국립문화예술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정책을 밝히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국립미술관 법인화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났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립미술관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문화한국 2035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가 20년 전부터 추진해온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근대 역사박물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권역에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요. 경기 북부권이라든지 강원권이 호남권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현대미술관 분관 조성은 가칭 국립미술관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를 단 겁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미술관의 법적 성격을 문체부 소속 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 재원도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 기부금과 차입금,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에 설립되는 분관도 같은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분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에 지역 정체성에 맞물린 차별화와 함께 미술관 법인화에 따른 운영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빛의 도시인 만큼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어느 쪽으로 특화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운영 모델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가 요구하는 것은 법인화 쪽을 요구를 하는데 이 법인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 호남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전에 오랫동안 공을들인 광주와 최근 새로 뛰어든 전주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미술관 법인화는 유치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유치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작품 관리와 구입, 전시 등의 사업비는 대부분 정부가 대고 운영비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목포의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서 보행자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목포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안 도로. 25톤 차량에서 농산물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을 끝내고 떠나던 화물차에 치여 장을 보러 왔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행자들하고 일반 차량들이 뒤섞이는 구간인데 사고가 났던 걸 보고 이 보행자들이 보호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구나.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다. 매장에 들렀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하지만 보행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전 하여 개설된 이곳은 소매점이 즐비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걸어서 오는 고객들이 많은데도 차도와 보행로에 구분이 없습니다. 네,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따로 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어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사고가 나자 운영법인은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 이용이 많은 소매점과 가까운 임시 하역소 사용도 중단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외부 외주를 줘서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후에요. 그 안전진단 내용을 토대로 다시는 이러한 시민들과 이용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도록. 한편 목포시는 다중이용시설이자 직접 개설한 시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현장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잠시 뒤 생방송되는 시사 용광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오히려 커지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진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망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심화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